표면적인데 표면에서 멀어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심부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깊은 얕은과 반대죠. 그렇게 해서 3번을 보시면 발바닥 굽힘을 볼게요. 발바닥 굽힘도 전후면으로 움직이죠. 자, 운동 역학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운동 역학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것은 물었어요. 자, 운동 역학은 말 그대로 힘 역자를 써서 운동에 대한 학문을 의미하는데 힘에 관련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면 운동 기술의 향상이 있는데 운동 기술의 향상을 운동 역학적 측면으로 보면은 어떻게 했을 때 조금 더 멀리 가고 조금 더 높이 뛰고 조금 더 빨리 뛰는지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운동 용기구의 개발 및 평가.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쇼트트랙을 할 때 선수의 쇼트트랙 운동복이나 아니면 수영 선수의 수영복 같은 그런 용기구와 관련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운동 역학 연구도 하고요. 3번 멘탈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 이거는 멘탈과 관련돼 있고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이 돼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운동 심리학과 관련이 돼 있죠. 스포츠 심리학과 관련이 된 게 3번이고요. 4번 운동 수행의 안정성의 향상 및 손상의 예방이라고 했어요. 안정성과 손상의 예방을 하는 거는 운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착지를 할 때 기저면을 넓힌다던가 기저면 크기를 넓힌다던가 아니면 무게중심을 낮춘다던가 이렇게 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서 우리가 다치는 거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멘탈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골프 스윙에 관한 변인 중 벡터에 해당하는 것은 물었어요. 자, 너무 더럽게 써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스칼라는 크기를 갖고 있는 거고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갖고 있어서 만약에 출발자가 여기서 출발을 해서 400m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제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변이가 0이에요. 0m예요. 그러면 자, 그래서 스칼라 크기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수직 값만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이고 예를 들면 시간이나 뭐 온도, 속력, 거리 같은 게 있어요. 벡터는 이제 속력 아니고 속도, 그리고 거리 아니고 변위,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골프공의 속력. 자, 속력은 스칼라 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골프공의 비거리, 날아간 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것도 스칼라 양이네요. 그리고 골프공의 가속도. 가속도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도 있고 힘도 있죠. 그래서 가속도 이게 벡터고요. 그 다음에 골프공의 위치 에너지. 자, 위치 에너지는 스칼라 양이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스칼라에 해당하고 3번의 가속도가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 해부학적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와 의미가 바르게 묶이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해부학적 방향이라고 하면 저희가 해부학적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등이 아니고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팔을 벌리고 딱 서 있는 이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세에서 앞쪽은 신체의 정면, 뒤쪽은 신체의 후면, 그리고 2번의 아래쪽은 몸으로부터 아래쪽, 하방향이죠. 자, 상방향을 위쪽이라고 해요. 자, 3번의 안쪽은 우리가 신체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몸을 웅크렸을 때 이때가 내쪽이고요. 내측.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쳤을 때가 이때가 외측. 그리고 4번의 야틴은 우리가 여기 피부 표면이잖아요. 피부 표면 가까이에 있는 게 야틴이에요. 자, 피부 표면에 가까운 방향. 안에서도 이쪽으로 나오는 이 피부 겉면에 있는 이쪽이 야틴이에요. 그래서 표제라고도 해요. 피부 표면에서 멀어지는 거를, 이거 표면이 여긴데 표면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를 심부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깊은, 얕은과 반대죠. 그렇게 해서 자, 3번을 보시면 4번의 얕은은 인체의 안쪽이 아니라 인체의 가장 바깥쪽, 여기가 얕은이고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인체의 안쪽은 심부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트램펄린 위에서 점프 동작을 할 때 신체의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에서 질량, 중력, 높이죠. 1번 한번 볼게요. 여기서 공기저항을 무시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외력은 중력밖에 없겠죠. 자, 1번. 위치 에너지는 신체의 점프 높이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높이에 상관이 있어요. 공식에 위치 에너지 공식이 mgh이기 때문에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죠.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자, 2번.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닿을 때 최대가 된다. 말 그대로 위치 에너지는 어떤 사람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했을 때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트램펄린에 닿았을 때는 최대가 되지 않죠. 3번.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트램펄린에 근접할 때 최대가 된다. 이것도 2번과 비슷한데 여기에 근접할 때보다는 가장 큰, 가장 수직 높이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최대가 되겠죠. 자, 4번. 위치 에너지는 신체가 수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자,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 높이 올라갔을 때 최대가 된다. 맞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볼게요. 인체의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에서 발생하는 관절 운동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 이 막대기를 축이라고 했을 때 이 인형을 기준으로 좌우축을 하면요. 이 인형이 면은 앞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가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앞으로 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후면. 전후면일 때는 좌우축이에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수직으로 꽂혀 있다. 수직축일 때는 이 축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돌겠죠. 그러면 수직축일 때는 좌우면이에요. 좌우면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인체의 좌우축을 중심으로 전후면에서 발생하는 관절 운동이 아닌 것은 그러면 앞뒤로 움직여야겠죠. 전후면이니까. 자, 굽힘. 1번의 굽힘. 자, 굽혀요. 굴곡이죠. 굽힘. 앞뒤 전후면 맞아요. 그다음 펴요. 뒤로 가죠. 후면. 그래서 얘도 전후면이 맞죠. 자, 3번 벌림. 벌림은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건데 이거는 축이 수직으로 있을 때 좌우면이죠. 그래서 수직축일 때 좌우면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발바닥 굽힘을 볼게요. 발바닥 굽힘도 전후면으로 움직이죠. 전후면. 자, 좌우축일 때는 앞뒤로 전후면으로 움직이고 수직축일 때는 좌우면으로 움직인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5번의 정답은 3번이죠. 수직축. 좌우면이라서 틀렸어요. 자, 6번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카누 선수가 보트 위에서 오른손으로 패들의 끝을 잡고 왼손으로 패들을 잡고 당기는 순간에 적용되는 지뢰는 물었어요. 저희가 지뢰 하면은 1종 지뢰, 2종, 3종 지뢰가 있어요. 자, 1종 지뢰는 말 그대로 힘과 그리고 저항이 양 끝에 있는 지뢰고요. 이게 이제 중심이겠죠? 2종 지뢰는 1, 2 해서 가운데 저항점이 있는 게 2종 지뢰예요. 3종 지뢰는 1, 2, 3 해서 가운데 힘이 있는 게 3종 지뢰예요. 자, 여기 형태를 보면은 자, 먼저 중심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힘점이 있고 마지막에 저항점이 여기서 출발을 하죠. 이쪽으로. 그래서 A, F, R 으로 되어 있는 3종 지뢰가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정력학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정력학은 말 그대로 정지해 있거나 질량 중심이 일정한 속도를 낼 때를 정력학이라고 하는데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고 모든 힘이 평형을 이루면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죠. 회전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이건 정력학이에요.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렇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도 정력학입니다.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이것도 명확한 정력학이죠. 자, 물체가 가속할 때, 이때는 정력학이 아니죠. 가속을 하면 점점 속도가 붙으니까 많이 움직여서 동력학에 가깝겠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볼게요. 운동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자, 1번. 철봉의 대차돌기는 복합운동의 형태이다. 자, 대차돌기는 우리가 여기 중간에 봉을 잡고 이렇게 빙빙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해서 붕붕 도는 건데, 이거는 회전운동이에요. 복합운동이 아니고 회전운동. 그래서 정답은 1번. 2번. 각운동은 중심점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이다. 그렇죠. 각운동은 중심점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이죠. 이건 2번 맞고요. 3번. 선운동은 직선운동과 곡선운동이 있다. 그렇죠. 모두가 다 선으로 돼 있죠.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과 곡선으로 가는 운동이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대부분의 인간 움직임은 각운동과 선운동 요소가 결합되어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걸을 때,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갈 때 관절은 각운동을 하고 방향은 앞쪽으로 가니까 선운동을 하죠. 그래서 선운동과 각운동이 결합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마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마찰력은 접촉면을 따라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접촉면의 거칠기나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요. 마찰력이. 자, 1번 한번 볼게요. 마찰력은 저항력 또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달리다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사용할 때도 있고, 그리고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빙판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이제 추진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죠. 자, 2번. 마찰 계수는 접촉면의 형태와 성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마찰력을 구하는 공식이,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잖아요. 수직 항력은 M지고, 그리고 자, 마찰 계수는 말 그대로 접촉면의 형태나 거칠기, 그리고 물체의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맞는 말이에요. 자, 3번.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에 가한 수직힘, 수직항력이죠. 수직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맞아요. 자, 4번.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해서 작용하죠. 이렇게 물체에 힘을 가하면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발생하죠. 평행하게 작용하면 여기까지 맞는데,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체는 이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마찰력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향이 틀렸어요. 운동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 전 왜 이렇게 더럽게 쓸까요, 이거를? 자,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충격량 크기가 다른 것은 물었어요. 다른 거를 물었어요. 자,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F 곱하기 T에서 힘 곱하기 시간이에요. 힘 곱하기 시간. 그러면은 자, 뉴턴으로 해서 힘이 다 나타나 있죠. 그리고 시간도 나와 있어요. 그럼 곱해주면 되겠죠? 360, 360, 415, 60, 428.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인체의 무게중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1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죠.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내 신체가 안정적인지 불안정적인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요. 무게중심은 회전력의 합이 0인 점입니다. 맞아요. 3번. 무게중심은 인체 외부에 위치할 수 있다. 그렇죠. 인체 외부에 위치할 수 있어요. 저희가 보통 대개는 인체 내부에 있지만 육상 스타트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할 때는 인체 외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게 더 빨리 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외부에 위치하고 있죠. 자, 4번.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자, 상황에 따라서 무게중심의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1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한번 볼게요. 다이빙 공중 동작을 할 때 신체의 좌우축에 대한 회전 속도 크기가 가장 큰 동작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각속도의 크기가 커지려면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돼요. 각속도가 커지면 관성 모멘트는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전을 빨리 하겠죠? 여기 조건이 있어야 돼요. 각 운동량은 같음. 각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이는 반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각속도가 높아지면 이제 간속 모멘트는 줄여야 되고, 간속 모멘트가 높아지면 각속도를 줄여야 되고. 자,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할 때 몸을 최대한 몸 쪽으로 모든 신체를 붙이잖아요. 그게 간속 모멘트를 줄이는 거예요. 다이빙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이빙을 했을 때 빠른 회전을 많이 하려면 신체를 터크 자세를 취해서 최대한
몸 쪽으로 붙여야겠죠. 그래서 두 팔과 두 다리를 동시에 몸통 쪽으로 모으는 자세를 취하는 이때가 가장 각속도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한번 볼게요. 걷기 동작에서 측정되는 지면 반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지면 반력기로 측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면 반력기로 지면 반력을 측정하죠. 자, 2번 발이 지면에 가하는 근력을 측정하는 값이다. 자, 근력이 아니고 힘에 대한 반발력을 측정하는 거죠. 자, 3번 지면이 신체에 가하는 반력을 측정한 값이다. 맞아요. 4번 아이고 맞아요. 4번 뉴턴의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지면을 누르면 그만큼 지면에서 같은 힘으로 위로 밀어주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근력이 틀렸죠. 자, 14번 한번 볼게요. 근전도 검사와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근전도 검사는 근육의 수축과 활성도 정도를 파악해서 근육의 피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한번 볼게요. 근수축과 관련된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정기적 신호를 측정하는 거죠. 자, 2번. 근전도 검사를 통해서 신체 분절의 위치를 측정할 수 있다. 자, 신체 분절의 위치까지는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14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근전도 검사에 사용되는 전극은 표면 전극과 삽입 전극으로 구분된다. 그렇다고 하네요. 4번. 근전도 신호의 분석을 통해서 피로에 대한 정보를 일부 추정할 수 있다. 맞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근전도 검사를 하죠. 자, 1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한번 볼게요. 보기에 기역, 니은에 알맞은 내용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어요. 보기, 신장성 수축은 근육근에 의해 발휘되는 힘 모멘트가 외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보다 근육이 니은 발생하는 수축 형태이다 라고 했어요. 자, 신장성 수축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등장성 수축, 등속성 수축, 등속성 수축인데, 등장성 수축 안에 신장성 수축, 그리고 단축성 수축이 있어요. 자, 신장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져요. 근육 길이가 길고 길다. 단축성 수축은 근육 길이가 짧아요. 짧아질 때 단축성 수축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중력이 외력으로 보통 작용을 하는데 중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신장성 수축이에요. 그러면 계단을 내려올 때 중력은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계단을 내려갈 때도 아래쪽으로 가는 거니까 신장성 수축이겠죠. 반대로 중력은 아래쪽으로 향하는데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면은 중력이라는 외력을 극복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단축성 수축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단축성 수축을 한다고 해요. 자, 봅시다. 외력,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보다 작아서 커서라고 돼 있어요. 신장성 수축은 저희가 외력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밑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아서에 해당하는 1, 2번과 관련이 있고요. 작아서 근육이 길어진다.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수축 형태이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신장성, 단축성인지 보고요. 신장은 말 그대로 길어졌다. 단축은 왠지 짧을 것 같잖아요. 짧은 단자 써가지고 그래서 근육 길이가 짧다. 단축은 그 중력을 극복하는 거. 신장은 그 중력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한번 볼게요. 달리기 동작의 2차원 영상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1번 지면 반력기를 사용한다. 아니죠. 지면 반력기는 근육의 수축과 활성도 정도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달리기 동작을 보진 않아요. 2번 반드시 2대의 카메라가 필요하다. 아니에요. 한 대만 있어도 충분해요. 자, 3번 2차원상의 평면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죠.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움직임의 원인이 되는 힘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아니에요. 영상을 분석하기 때문에 직접 측정하진 않습니다. 1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자,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예요. 자, 이걸 다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식이 똑같아지죠. 그러면 F 곱하기 D는 1이에요. F 곱하기 D는 1이고 시간분의 1 파워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어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의 양이다 라고 했어요. 파워. 자, 파워는 단위 시간당 수행한 일의 양이다. 맞아요. 시간분의 1이니까 맞는 말이에요. 1번은 맞는 말이에요.
2번, 일의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그렇죠. 일의 속도가 들어가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파워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빠르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맞고요. 3번, 단위는 와트 혹은 줄 퍼 세커이다. 자, 일의 단위가 줄이고 시간의 단위가 세커니까 줄 퍼 세크 맞죠? 자, 4번, 단위는 에너지의 단위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에너지의 단위는 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한번 볼게요. 공의 포물선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이때 또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조건들을 잘 봐야 돼요.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라고 돼 있어요.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매력인 중력은 있다는 거죠. 매력으로 중력만 있는 거. 자, 공이 포물선 운동을 그리면서 이렇게 던져졌어요. 자, 1번. 공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아니죠. 이렇게 수직으로 정점을 찍을 때와 내려올 때의 속력이 다르죠.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공의 수평 가속도는 0m/s이다. 그렇죠.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공이 날아갔을 때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가 발생하잖아요. 수직 속도는 이제 중력이 있기 때문에 달라지지만 수평 속도는 일정해요. 수평 속도는 공기 저항을 무시했기 때문에 0m/s 제곱인 게 맞습니다. 자, 3번. 공의 수직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와 같다. 이것도 맞죠? 4번. 공의 투사 각도는 몇 도로 던졌냐에 따라서 투사 거리에 영향을 미친다. 맞아요. 이렇게 각도가 낮을수록 멀리 가겠고 비거리가 멀어지겠죠. 각도가 높을수록 가까운 곳으로 떨어지겠죠. 네, 맞아요. 1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800N 바벨을 정지 상태로 위로 올린 후 다시 정지시킨대요. 벤치프레스 동작에서 바벨에 가한 시간 수직 크기 그래프로 가장 옳은 것을 물었어요. 자, 일단 800m 바벨을 그대로 갖고 시작을 했으니까 800에서 시작을 하고 올릴 때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올릴 때 힘이 들어가는 거를 여기도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다 틀렸어요. 힘이 일단 밑으로 빠졌으니까. 올릴 때 힘이 들어가고 다시 정지를 시켰대요. 다시 정지를 시키면 다시 800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한번 해볼게요. 400m 트랙 한 바퀴를 50초에 달린 육상 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로 적절한 것을 물었어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 단, 출발점과 도착점의 위치가 같다고 했어요. 자, 이때 잘 볼게요. 지금 속력과 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아까 앞선 문제에서도 풀었는데 속력은 스칼라 양이고요. 속도는 벡터 양이에요. 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위를 사용하고 스칼라 양은 거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지금 스칼라 양을 보면 400m를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벡터인 속도를 구할 때 변위를 살펴보면 처음 출발점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변위는 0m입니다. 자, 속도 구하는 공식이 t분의 d죠. 그러면 400m 분의 50초 구하면 58에 40. 속력은 8이 나오네요. 8m/s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변위가 0m죠. 그러면 0 분의 50면 0이 되겠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